소연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약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교사였던 소연에게 대기업 창업가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실감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약혼식에서 만났잖아요.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일 뿐이에요. 지훈이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소연은 지훈의 목소리에서 작은 떨림을 느꼈어요. 그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품위 있게 꾸며진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 걸린 유명 작가의 그림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이 집의 주인들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었죠. 오셨군요. 윤정숙이 거실에서 나와 소연을 맞이했습니다. 60대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옷은 대기업 창업가의 며느리라는 지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됐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에는 한식과 양식이 조화롭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음식이 가정부의 손길이 아닌 윤정숙이 직접 준비한 것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녀의 세심함과 격식을 중요시하는 성격이 엿보였습니다. 식사 내내 윤정숙은 소연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학창시절 성적부터 가족관계, 심지어 소연의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물었습니다. 소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자신의 몰락한 가정 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윤정숙의 눈빛이 살짝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 씨는 교사라고 했죠? 네, 중학교 국어교사입니다. 교사라. 안정적인 직업이긴 하네요. 윤정숙의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평가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지훈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소연이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아요. 학생들이 소연 선생님 수업만 기다린대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와 함께 차가 나왔습니다. 소연은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윤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벨벳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건 우리 집 며느리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반지예요. 윤정숙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반지의 아름다움에 순간 넋을 잃었어요. 하지만 반지를 자세히 보는 순간 소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 반지는 어딘가 익숙했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소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가 밤새도록 울던 날,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 집안을 뒤지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마음에 안 드나요? 윤정숙의 물음에 소연은 황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요, 정말 아름다운 반지예요. 감사합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반지가 엄마의 잃어버린 반지와 같은 것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특한 디자인과 중앙에 자리한 붉은빛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분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지훈은 소연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소연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하지만 그 반지가 손가락에 닿는 순간 이상한 불안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가락의 반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운전하는 동안 차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반지가 정말 엄마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비슷한 디자인일 뿐일까? 소연의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어머니가 좀 무서웠죠?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소연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처음이라 어색했을 뿐이에요. 소연은 반지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먼저 엄마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파트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아직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연은 지훈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영희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어땠어? 시댁 분위기는? 영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한때 중산층이었던 가정이 무너지면서 영희는 소연을 키우기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어요. 딸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소연의 선택을 존중해왔습니다. 괜찮았어요, 엄마. 시어머님이 반지도 주셨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여주었어요. 영희의 눈이 반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걸 갖고 있는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예감이 맞았음을 깨달았어요. 정말 엄마 반지였어요? 정말로? 소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영희는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아. 이건 내 반지야. 내 어머니, 내 외할머니가 나에게 준 유일한 유산이었어. 영희의 목소리는 사라진 과거를 더듬는 듯 멀게 들렸습니다. 소연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밤중에 엄마가 울며 집안을 뒤지던 모습, 반지를 찾기 위해 바닥을 기어다니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님이 엄마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열듯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결혼식 전에 이 반지를 잃어버렸어. 정확히는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지. 소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결혼식? 소연의 아버지는 소연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 이후로 재혼하지 않았고 소연은 늘 아버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봐왔습니다. 엄마의 결혼식이요? 아빠와의 결혼식 말인가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며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 내 아버지와의 결혼식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내가 재혼한 남편이었어. 소연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처음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예정이었어. 하지만 결혼식 직전에 파혼했지. 그리고 그 일이 있고 1년 후에 내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어. 소연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사가 완전히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엄마가 반지를 잃어버린 건? 그래. 첫 번째 약혼자와 결혼하기 직전이었어. 결혼식 일주일 전,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고, 그날 유일하게 사라진 건 그 반지뿐이었지.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희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가족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님이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설마. 소연의 말에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아, 내 시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정숙이요. 영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내 약혼자의 아버지 이름은? 서진호 회장님이요. 왜 그러세요, 엄마? 영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아, 진호는 내 첫 번째 약혼자였어. 그리고 정숙은 그와 결혼한 여자야.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은 엄마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어요. 그녀의 약혼자 지훈의 아버지가 엄마의 첫 번째 약혼자였다니. 그리고 시어머니 윤정숙은 엄마의 약혼자를 빼앗아간 여자라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엄마,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알고 싶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나는 대학교 4학년이었어. 그때 진호를 만났지. 그는 대기업의 후계자였지만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1년 후 결혼을 약속했어. 영희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소연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마의 표정이었어요. 젊고 사랑에 빠진 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어. 정숙이었지. 그들은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정해진 약혼 관계였어. 다만 정숙이 외국에서 유학 중이어서 한국에 없었던 거야. 소연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지훈의 아버지는 두 여자와 동시에 약혼 관계였던 건가요? 진호는 나에게 정숙과의 약혼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했어. 그리고 나와 만난 후 그녀와의 약혼을 파기하겠다고 약속했지. 나는 그를 믿었어. 영희의 목소리에서 후회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젊고 순수했던 시절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정숙이 유학을 마치고 갑자기 귀국했어. 진호의 가족들은 내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들은 진호에게 엄청난 압력을 넣었지. 가업을 이을 아들로서 집안의 결정을 따르라고. 소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진호는 처음에는 저항했어.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결국 영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결국 그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어. 어느 날 그가 찾아와서 정숙과 결혼한다고 말했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 지났음에도 그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나는 무너졌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집에 도둑이 들었고 반지가 사라졌어. 당시 경찰은 단순 절도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값진 물건들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 반지만 사라졌어. 소연은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의 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그 반지가 시어머님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정 짓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표정이었어요.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소연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숙이 정말 반지를 훔쳤다면 왜 3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소연에게 주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된 행동인가? 그래서 결국 엄마는 아버지를 만난 거군요. 영희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미소였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타났어. 그는 내 모든 상처를 보듬어 주었지. 우리는 1년 후에 결혼했고 너를 낳았어. 비록 그가 너무 일찍 떠났지만 그와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소연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지훈과 소연의 만남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혹시 지훈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와 만났을 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되었어요. 아니, 전혀 몰랐어. 내가 지훈을 소개했을 때도 그가 진호의 아들인지 몰랐어. 서진호는 흔한 이름이 아니지만 같은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리고 정숙의 성이 윤이라는 것도 몰랐고 소연은 이제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전의 상처가 이제 와서 다시 열리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영희는 한참을 생각하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이건 내 인생의 문제야. 과거의 일 때문에 내 미래가 좌우되어서는 안 돼. 지훈이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도 그를 사랑한다면. 영희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딸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30년 전의 상처가 다시 아프게 느껴지는 모순된 감정이었습니다.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어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그 반지가 왜 시어머니의 손에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소연에게 주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엄마, 내일 시어머님을 만나볼게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겠어요. 영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소연의 결심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믿었어요. 소연이 옳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해. 넌 내 딸이고 내가 항상 너의 편이야. 영희의 말에 소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늘 자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윤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연입니다. 아, 소연 씨. 무슨 일이죠? 정숙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오늘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정숙이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의외로 쉽게 수락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후 3시에 시간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전화를 끄는 소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알게 된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정숙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엄마의 반지를 소연에게 주었을까? 오후 3시 소연은 다시 정숙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훈 없이 홀로였어요. 현관 벨을 누르자 정숙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된 소연은 정숙이 준비한 차를 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정숙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소연은 망설임 없이 손가락의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이 반지 어머님 거 아니었죠? 정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원래의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반지를 집어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소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이 반지는 제 엄마의 것이었습니다. 김영희의 반지였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요. 그 반지, 당신 어머니 것이 맞아요. 내가 가져갔어요. 정숙의 고백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소연은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요? 왜 엄마의 반지를 가져가셨어요? 정숙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차가운 권위자가 아닌 오래된 상처를 지닌 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에게서 다 뺏어가려 했어요. 남자도 인생도. 난 잊은 적 없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온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소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엄마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엄마가 어머님에게서 뺏어갔다고요?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렸어요. 진호와 나는 어릴 때부터 약혼자였어요. 양가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이였죠. 난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좋은 유학생활, 완벽한 매너와 교양, 사업가의 아내로서 손색 없는 능력까지.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격렬했습니다. 소연은 말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진호는 이미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더군요. 그 여자가 바로 당신 어머니였어요. 소연은 정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시각이었어요. 진호는 처음으로 나에게 반항했어요. 우리의 약혼을 파기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맞춰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픈 듯 했어요. 진호의 가족들도 나를 지지했어요. 그들은 영희를 인정할 수 없었죠. 결국 진호는 가문의 결정을 따랐고 나와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정숙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직도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 했어요. 그럼 반지는요? 왜 엄마의 반지를 가져가셨어요?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된 비밀을 꺼내듯 말했어요. 나는 진호가 여전히 그녀를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혼 후에도 그는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싶었어요. 진호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을 시켜 그 반지를 가져오게 했어요. 영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녀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랐죠. 소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전에 실제로 도둑을 보냈다니. 그것도 엄마의 반지를 훔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반지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나는 지훈이 누구와 만나는지 항상 주시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김영희의 딸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소연은 갑자기 오한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의 말은 마치 소연과 지훈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과 지훈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략인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어쩌면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숙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와 분노,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희망까지도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 반지를 주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소연은 정숙의 집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두 여자의 이야기는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었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둘 다 자신의 방식대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소연의 뺨을 스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소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지훈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어요. 지훈아, 지금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래, 어디서 만날까? 1시간 후 소연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멀리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소연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소연은 그런 지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어요. 아니, 방금 왔어. 지훈이 소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소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어요. 무슨 일이야? 심각해 보이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댁에서 받은 반지에 대해, 그리고 엄마가 그 반지를 알아본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정숙과 나눈 대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지훈의 표정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에는 혼란,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사실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어머니가 직접 인정하셨어. 30년 전에 우리 엄마의 반지를 훔치도록 사람을 보냈다고.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의 결혼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니 믿기 힘들어. 소연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이해됐어요. 나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이건 사실이야. 우리 부모님들의 과거가 이렇게 얽혀 있다니. 지훈은 갑자기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연은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어요. 난 잘 모르겠어.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부모님들의 과거잖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까? 특히 우리가 결혼한 후에 어머니와 내 어머니가 만나게 된다면 그건 너무 불편한 상황이 될 거야. 소연은 지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미 두 여자 사이의 감정은 복잡했어요. 그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엄마가 울며 잊은 반지를 시어머니 손에서 받았어. 그리고 그 손이 아직도 미련으로 떨리고 있는 걸 봤어. 소연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행동을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니.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야. 하지만 그건 30년 전의 일이야.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고 어머니도 지금은 다른 사람일 거야. 소연은 지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변호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연이 보기에 정숙은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정숙 어머님은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하셨어. 그분의 눈빛을 봤어? 그건 지난 일에 대한 미련과 복수심이 남아있는 눈빛이었어. 지훈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연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혼을 취소해야 한다는 거야? 지훈의 질문에 소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야. 다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 봐야 해. 소연의 말에 지훈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게 부모님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들의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지훈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들의 부모는 여전히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숙과 같이 강한 성격의 시어머니라면 더욱 그럴 것이었어요. 지훈아, 난 우리의 결혼이 복수나 미련 위에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 우리의 시작이 깨끗하고 순수했으면 좋겠어. 소연의 말에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니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할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중재를 할까? 소연은 지훈의 제안이 선의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나는 먼저 엄마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 둘이 이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연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라는 걸 잊지 말아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없어. 소연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하객들도 초대되었고 웨딩홀도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알아. 내일까지 결정할게. 소연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30년 전의 상처가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정숙의 고백, 지훈과의 대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들.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소연아, 들어왔니? 영희가 소연의 방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엄마, 들어오세요. 영희는 소연의 방으로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어요. 오늘 정숙을 만났다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니? 소연은 정숙과 나눈 대화를 엄마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이 30년 전에 반지를 훔치게 했다는 고백, 그리고 그녀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느낌까지요. 영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놀라움은 없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정숙 어머님이 반지를 가져갔다는 것.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어렸어요. 의심은 했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 그날 이후로 정숙을 다시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 소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혼자 견뎌왔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정말 힘들었겠네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소중한 반지도 잃고.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어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소연아. 누구나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거지. 난 내 아버지를 만나 행복했어. 그리고 너라는 선물을 얻었고. 소연은 엄마의 현명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영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소연아,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잖아.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엄마. 지훈은 이게 부모님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생각이 이해됐어요. 그리고 지훈 말이 맞아, 소연아. 이건 우리 세대의 일이야. 너희가 과거의 일 때문에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소연은 엄마의 말에 놀랐습니다. 영희가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치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 정숙 어머님은 아직도 그 일에 대한 미련과 원한을 갖고 계세요. 그런 분이 제 시어머니가 된다면. 영희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건 또 다른 문제야. 모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 완벽한 관계란 없어. 소연은 엄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일반적인 갈등으로 볼 수 있을까요? 30년의 원한이 담긴 이 상황을요. 엄마, 난 우리의 결혼이 복수의 유산 위에 세워지는 걸 원치 않아요. 영희는 소연의 말에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했어요. 소연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지켜줄게. 그것만은 약속할게. 엄마의 말에 소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품에 안겼어요. 항상 그랬듯이 엄마의 품은 안전하고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은 웨딩숍에서 마지막 드레스 피팅을 마쳤어요. 샵 직원들은 모두 나가고 소연은 혼자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소연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신부의 눈동자에는
불안과 고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 사랑은 복수의 유산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었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딸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어요. 너무 아름답구나, 소연아. 소연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결정했어요. 영희는 소연의 표정을 보고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넌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지켜줄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 내 결정이 엄마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영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어려 있었어요. 내 딸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야 해. 그게 바로 내가 너를 키운 방식이야. 소연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일의 계획을 정리했어요.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소연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내일 모든 걸 제대로 끝내겠어요. 소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신 웨딩드레스 속에 선 자신의 모습. 그러나 내일 그녀는 이 드레스를 입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날 밤 소연은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내일 결혼식 전에 너를 잠깐 보고 싶어. 예식장 옆 정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 지훈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직접 말할게. 잘 자. 핸드폰을 내려놓은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 그녀의 인생은 크게 바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결혼식 날 아침 예식장은 분주했습니다. 꽃 장식이 입구에서부터 예식장 안까지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기쁜 표정으로 축하의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예식장 옆 정원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가 아닌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소연아. 지훈이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턱시도 차림이었고 그 모습이 무척 잘 어울렸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야? 그리고 왜 드레스를 안 입고 있어? 소연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늘 그녀를 생각해주는 마음. 소연은 지훈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 우리의 결혼에 대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과거에 대해서.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소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했어요. 소연아, 제발. 우리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어? 이건 부모님 세대의 일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해.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아, 난 우리의 시작이 밝고 깨끗했으면 좋겠어. 어떤 복수나 미련도 없이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시작하고 싶어. 지훈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소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쉬운 대화가 아니었어요. 지훈아,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 내 어머니는 30년 동안
우리 엄마에 대한 미움과 질투를 품어왔어. 그리고 그 감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지우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정숙에게 반지를 건넸을 때의 표정을 기억했어요.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럼 넌 결혼식을 미루자는 거야?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루는 게 아니라 취소하자는 거야.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소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취소? 하객들이 이미 다 와 있어.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어떻게 지금 취소를 할 수 있어? 소연은 지훈의 당혹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어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서로를 원한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깨끗한 시작으로. 지훈은 말없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상처와 혼란이 어려 있었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왜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어? 소연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훈에게 더 일찍 말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어젯밤에야 확실한 결정을 내렸어요. 미안해, 지훈아. 하지만 이건 내가 오랜 시간 고민한 결정이야. 우리의 결혼이 누군가의 복수나 미련 위에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지만 어떻게 하객들에게 설명할 거야? 소연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할게. 지금 바로. 소연은 몸을 돌려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망설이다가 그녀를 따라갔어요. 예식장 안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도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소연이 단상으로 올라가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아닌 평범한 옷을 입은 신부를 보며 하객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단상에 선 소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신부 김소연입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소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순간 예식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가득한 표정들이 소연을 향했어요. 정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영희는 조용히 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 결혼을 멈춥니다. 소연의 말에 더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분이 30년 전 제 엄마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근에 저에게 주셨어요. 마치 그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보이는 것처럼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서진호가 그녀의 손을 잡아 말렸어요.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한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이해 위에 세워진 가족을요. 그런 가족을 만들 수 있을 때 다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소연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중앙 통로를 걸어 나갔습니다. 하객들의 놀란 시선이 그녀를 쫓았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고 걸었어요. 예식장 밖으로 나오자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연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연아.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몸을 돌렸어요. 지훈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가지 마. 지훈이 소연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내가 한 말, 모두 맞아. 나도 우리의 시작이 깨끗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건. 소연은 지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끝이 아니야, 지훈아. 이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 만약 우리가 정말 서로를 원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 지훈은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하지만 약속해줘. 이게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어요. 약속할게. 소연은 예식장을 빠져나와 입구 계단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방금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후회는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연은 몸을 돌렸습니다.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괜찮니?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내린 결정이니까요. 영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내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소연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솔직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소연 씨.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소연과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이 예식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영희와 정숙, 두 여자가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공기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정숙 씨.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30년 만이네요. 정숙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두 여자만이 알고 있었어요. 예식장 안이 난리예요. 하객들이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정숙의 말에 소연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객들에게 더 예의 바르게 설명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소연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따랐을 뿐입니다. 정숙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비쳤어요. 그것은 놀라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존중이었을까요? 그래도 그 애는 다르네요. 정숙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처럼 조용히 울지 않더군요. 영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30년 전 영희는 진호를 빼앗겼을 때 조용히 물러섰어요.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애는 내 딸이니까요. 영희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엄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이거 당신 것이에요. 정숙이 반지를 영희에게 내밀었습니다. 30년 전에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끝맺음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반지를 받았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영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희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정숙의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소연과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정숙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진호가 당신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당신이 내 행복을 빼앗아간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분노하고 있었네요. 정숙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강인하고 냉정했던 여자가 아닌 상처받은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았어요. 영희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정숙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영희는 이미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고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훈이는 좋은 아이예요. 정숙이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아들은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오늘 일로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지훈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지훈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의 시작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상처나 원한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요. 정숙은 소연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소연 씨. 예상치 못한 인정에 소연은 놀랐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도요. 정숙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영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놀랐지만 곧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여자의 손이 마침내 3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새롭게 시작해볼까요? 정숙의 제안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요, 새롭게 시작해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소연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차갑고 거만해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은 가벼워진, 어쩌면 자유로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소연과 영희는 계단에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영희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잠시 시간이 필요해요. 모두에게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서로를 원한다면 지훈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영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소연아. 소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식장을 떠났어요. 그들의 뒤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시작된 이야기는 마침내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그 상처를 바라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연이 내린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용기에서 나온 선택이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소연이 영희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마치 반지처럼 그 용기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서 딸로, 그리고 또 다른 세대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